를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인물이 작중 상황에서 누구를 말하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꼭 확인해 주세요. 65페이지 문제 해결킬에 총한 승부 관련지어서 한패궁을 따르고 있는 한신과 한신에다가 동그라미. 참모진이 너무 좋네. 이자가랑 장자랑의 계략과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처한 초패왕의 상황과 처지, 서로 상반된 처지인 거야. 또한 전쟁에 나간 자식과 남편을 기다리는 부모와 처자식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처자식의 작중 상황, 그래서 설득하는 말하기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계속 넘어갈게. 66페이지. 청자가 전달하는 초나라 한나라의 승부의 상황으로 갑니다. 청자에 해당하는 관객들은 망고 영웅 호걸이야. 망고 영웅 호걸에다가 동그라미. 초나라 한나라의 승부 이야기 좀 들어볼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방의 관왕 민심이 따르고 있어서 승리로 기울어졌어. 왜냐면 한신도 이자도도 장자랑도 다 품었거든. 어세오세요. 100만 대병으로 신면 매복하면서 대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패왕 잡으려고 거리거리 복병이고요. 매복을 하고 있네요. 옥퉁소를 슬피 불어서 초나라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이거 하나 기억해줘. 옥퉁소를 슬피 불어에다가 밑줄 꺼서 사면 초가를 하나 기억해주자. 그리고 초나라의 상황, 항우가 너무 위대한 위용을 떨칩니다. 철인지용에다가 밑줄. 초패왕 하고 초나라 군사들, 초패왕이 또한 힘을 다하여서 장중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 죽을 위기에다가 밑줄. 8년의 전쟁 속에 병사들이 철갑을 붙여입고 날린 칼을 빼어들었으나 결국에는 전장의 거문이 될 것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 철갑을 붙여입고 날린 칼을 빼어들었으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부분이 주어가 누가 돼야 된다? 초나라 군사들이 패망할 것이 확실해서 고향으로 낯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꺼이꺼이 슬퍼한다. 한마디로 절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중요하다. 사용 설명서 없어요? 줄까요? 오케이. 그래서 전쟁에 나간 자식, 남편, 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이 다 후반부였지. 정막사창 빈방에서 장탄수심 자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탄수심에다가 몇 대 동안 기다리면서 대문 앞에 나아가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처자식은 독수공방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남편에다가 밑줄. 견우와 직녀랑 비교했다는 거 기억해줘. 견우 직녀는 오히려 플러스더라. 한산나무로 찬바람에 새 옷을 지어놓고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이 옷은 입을 수 있을까? 새 옷에다가 하트 한 번만 더 해줄래? 매에 올라서 남편 가신 곳을 바라보다가 비유적인 소재 뭐가 될 지경이다? 망구석이 될 지경이다. 어린 자식 철없이 젖달라고 지저대지 돌봐주는 아버지가 없어서 철이 없는 거야. 철난 자식은 오히려 아버지 보고 싶다고 밤낮 없이 슬피 울지. 저기. 그래서 우리 관대한 유방한테 항복하지 왜 죽냐라는 것으로 안타까운. 옆에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청자를 잘 구분하는 문제 그거 해결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장진준사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국문학사상 최초의 사설시조라서 이거는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네. 최초의 사설시조에다가 밑줄 꼭 기억해. 호방한 성품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체적으로 충신 연주지사잖아. 하지만 이 작품에서의 정철의 노래는 호방하게 욜로입니다. 카르페디엠, 건주가로 분류가 됩니다. 건주가에다가 밑줄. 초장에서는 꽃을 꺾어서 술잔수를 셈하면서 낭만적으로 마시자. 밑줄 끝자. 낭만적 모습에다가 밑줄. 중장에서는 죽고 난 후에는 못 마시잖아. 죽은 후에 무덤에 가는 모습과 세월이 지나서 무덤에 찾아와서 술을 권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 젊었을 때 마시자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마시자는 거야. 종장에다가 동그라미.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인생에 무상하다. 인생이 무상함에다가 밑줄. 현재의 즐거움에 충실할 것을 까르페디엠. 술을 권하면서 인생의 무상을 잊자. 갑니다. 한 잔 먹세, 또 한 잔 먹세. 꽃 꺾어 산 놓고 무짐무짐 먹세 그려. 산 놓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술잔을 세는 행위입니다. 상춘곡에서 여러분이 아마 처음 만났을걸. 잔수를 세면서 말이야. AABA에다가 밑줄 끄시고 구조가 바뀌었지. 먹세 그려 B에다가 먹세 그려 AABA. 이 몸이 죽고 난 후면 죽은 후에다가 밑줄 끄시고 죽은 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보자.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이어서 메어가나 이렇게 쓸쓸히 무덤으로 끌려가도 있잖아. 유소보장의 만인이 울어내나 가나에다가 슬래시 좀 꺼줘.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이어 메어가나 라는 것은 너무 가난해서 보잘것없이 쓸쓸히 무덤으로 가는 것 또는 5할 유소보장의 만인이 울어내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슬픔 속에다가 밑줄 끄시고 울어내요 라고 했을 때 내다가 뭐지? 가다라는 뜻이야.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무덤으로 가더라도 있잖아.
어옥새, 속새, 덮가나무, 백양숲에 가지고 가면요. 누르네, 흰달, 가랑비, 굵은 눈, 소스리 바람 불째 누가 한 잔 먹자라고 하겠니? 라고 하면 어쨌든 가난한 상황에서 쓸쓸히 무덤으로 가도 여러 사람들의 슬픔 속에서 무덤으로 가도 누가 한 잔 먹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 밑줄 자 죽은 후에는 자신의 무덤을 찾아와서 순을 권할 사람이 없음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누가 한 잔 먹자 할 거라는 거는 서리적인 표현으로 나에게 술잔을 권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중장에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어. 이 몸이 죽고 난 후에는 술을 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니 쓸쓸해도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가 어차피 죽고 나면 못 먹는 거잖아. 여기에 열거법 하나 보고 가자. 어옥새, 속새, 덮가나무, 백양숲에 가지고 가면 누르네, 흰날, 가랑비, 붉은 늘, 소수리 바람 불 때. 그래서 나무와 풀을 열거에다가 밑줄 무덤 주변의 풍경이 어떻다라고 생각해야 되니? 쓸쓸한 무덤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딱 타이밍 좋을 때 어제같이 술 막 마시고 싶은 날 비가 내리는 날에 전이 굽혀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그런 것처럼 딱 한 잔 좋기 딱 한 잔 하기 좋은 딱 상황 누르네 흰달에 가랑비에 붉은 눈이 내릴 때 소슬이 바람이 불 때 한잔하기 딱 좋은 이 타이밍에 말이야. 밑줄 끄자. 술이 마시고 싶은 수많은 순간에다가 밑줄 끄시고 열거. 쌤은 중장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자, 이 몸이 죽고 난 후에라는 상황의 두 가지는 뭐다? 지게 위에 거적 덮어 둘이어서 메어가는 쓸쓸한 상황 또는 유소부장 만인이 울어서 나를 애도를 해주는 그런 상황 둘. 이 두 가지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무덤가의 쓸쓸한 이곳에 너무 술이 마시고 싶어서 술이 땡기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한 잔 먹자 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나에게 술을 권할 자는 없다. 하물며 화장실 갔다 올 거예요. 오케이. 무덤위에 잔나리 휘파람 문제. 잔나리 휘파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원숭이가 놀러와에다가 밑줄 잔나비를 원숭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생의 무상함에다가 밑줄 뉘우친들 어떠리라는 것은 후회해도 소용없음에다가 밑줄. 그래서 오늘 마셔야 돼. 오늘 마실지 언제 마실래? 문제 해결키 가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무진무진 술을 먹자고 제안하는 화자가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 예상을 하고 있어. 죽음이 삶의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술을 마시면서 이러한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밑줄이다. 술을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에다가 밑줄 풍류입니다. 풍류. 향락을 추구를 하자. 어차피 죽고 나면 야 누르네 흰달에 가랑이 불 때 굵은 눈 내릴 때 소슬이 바람 불 때 너 한 잔 할 수 있겠냐? 그러니 오늘이라도 한 잔 더 해야지. 건주가로서의 장신준사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술을 권하고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자. 밑줄이자. 술을 권하고 술을 마시며 풍류에다가 밑줄 내가 죽고 난 후에는 술을 권할 리가 없을 것인데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으로 술은 마셔야 되는 것. 그래서 무덤 위에 잔나비가 휘파람 분다라고 하면 사자성어 뭐를 기억하자. 인생 무상. 꽃을 꺾어서 술잔수를 sem하는 낭만적 분위기로 초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낭만적 분위기에다가 밑줄 초장에서는 꽃 꺾어서 산 놓으며 무진무진 먹새 그려 낭만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지 않냐. 밑줄 끄자. 피할 수 없는 죽음에다가 밑줄 그리고 무덤 주변에 펼쳐질 적막한 풍경 옆에다가 열거법 하나 적어줘. 어옥새, 속새, 덮가나무, 백양숲에 가지곳 가면 여기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의 쓸쓸함에 누르네 흰달 가랑비 굵은 눈 소수리 바람 그 딱 불 때 딱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누가 와서 한 잔 먹자라고 하겠니?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종장으로 가자. 인생의 허무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인생 무상. 그러니 오늘이라도 한 잔 더 먹어야지.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더욱 즐기고 누릴 것을 권유를 한다. 권주에다가 밑줄 나중에 맥주집 차리면 이거 하나 적어놓자. 그리고 69페이지 가자. 장진주사 다양한 표현기법 반복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또 무지무지 먹새 그려 약간 변형이지. 먹새 그려의 A 속에서 반복과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주는 먹새 그려 먹새 그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대조 지기 후에 거적 덮어 줄이어 메어가냐 라는 것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죽음입니다. 가난 밑줄 보잘것없는 에다가 밑줄 그래서 시신을 거적에다가 덮어서 지게에 졸라매어서 무덤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지요. 유소보장의 만인이 울어내어 부유하고 존귀한 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야. 그래서 비단 장막 같은 거 덮어쓰고 상여로 태워서 무덤으로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래도 난 그때는 마실 수가 없어. 누구에게나 죽음은 동등하게 찾아오는 거 아니야? 밑줄이다. 죽음은 동등하게에다가 밑줄 왕자나 거지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두 죽음이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똑같이 무상한 것이다. 밑줄 긋자. 두 죽음이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결과적으로 똑같이 무상한 것에다가 밑줄 유소 보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이 달린 비단 장막 상여 같은 것들이겠죠. 만 사람이 울어서 나의 죽음을 애도해도 그만큼 무상한 것이 죽음이다. 열거법 갑니다. 무덤 주위의 적막한 분위기 밑줄 긋자. 적막한 분위기에다가 밑줄 억새에 속새에 떡갈나무 백양나무 늘어서 있는 공간은 쓸쓸해요. 시간적인 배경으로 무덤에 묻히고 난 후에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밑줄 긋자. 술이 떠오르는 순간에다가 밑줄 누르네가 있을 때 약간 노을이 질 때 한잔하기 좋잖아. 흰달이 떴을 때 하얀색의 달 한잔하기 좋잖아. 바람비가 내린다 한잔해야지. 붉은 눈이 내린다 한잔해야지. 이럴 때는 사케. 소슬이 바람이 불 때 한잔해야지. 하지만 누가 한 잔 더 낡고 그러니 오늘이라도 한 잔 더 마시자. 넘어갈게요. 잠룡민족 나오겠네. 다 나올 것 같아. 11번도 나올 것 같아. 잠룡이라는 고개에서 걱정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 우국의 정서를 기억해주세요. 쭉쭉 읽으면서 지나갑시다. 이 작품은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밑줄 긋자. 비판적 인식에다가 밑줄 대장부로서의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이야. 밑줄 긋자. 대장부로서의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에다가 밑줄 한시야. 오원 고시에다가 동그라미 5글자의 한시입니다. 작가는 임지왜란을 눈앞에 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변방에서 각각 세력을 키워서 발호를 하고 있는 일본에다가 동그라미 여진족에다가 동그라미 비유적 표현 기억해야 돼. 일본을 빗대어 여진족을 빗대어 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다가 밑줄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합니다. 조선 현실 비판에다가 밑줄 작가는 일신의 이익만 도모를 하는 이 소인배들아 소인에다가 마이너스 이 소인배들이 넘치는 조정을 어찌하면 좋을꼬 걱정에다가 밑줄 우국지정이지 자신의 웅대한 뜻에다가 가로로 묶자 자신의 웅대한 뜻과 능력까지 가로로 이거를 알아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안타깝다. 조선이 망조가 들었구나. 나라에 대한 걱정, 우국지정과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가합니다. 동쪽의 바다에는 큰 고래에다가 동그라미 일본 의미에다가 밑줄 나라의 위태로운 현실이야. 서쪽의 국경에는 멧돼지에다가 동그라미 여진족에다가 밑줄 역시 위태로 강목에는 폐잔병만 울고 있습니다. 폐잔병에다가 밑줄 조선의 군사들의 위세가 다 꺾였어. 이제 울고 있는 거야. 해안에는 굳센보루도 전혀 없구나. 굳센보루 전혀 없구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방 X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야. 조정에서는 좋은 계책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좋은 계책에다가 X 표시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주목해 주세요. 몸보심만 깨한다면 대장부겠냐? 몸보심만 깨한다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인적인 명달만 추구하려고 하는 대장부들 소인배다라는 거. 대장부이랴라는 것은 대장부가 아니다. 서리적 표현에다가 밑줄. 야 이 소인배들아 조정의 소인배들이 넘치고 있구나. 말 잘 보는 한풍자 밑에다가는 고사인용이라고 좀 적어줘.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해 줄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풍자 전설 속의 인물을 인용을 하자 다시 안 나타난다라는 것은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눈도 없으니 저령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인재 여기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화자 자기 자신 인재 자기 자신이 부질없이 기가 처졌네 기가 처졌네에다가 밑줄 훌륭한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허송세월에다가 밑줄 하나 꺼주시고 외부적 요인 때문에 외부적 상황이 이러하니 조정이 썩었으니 저령마가 부질없이 기가 처졌습니다. 인재가 자신의 능력과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누가 알리 옆에다 도치법 크게 하나 적어줘. 누가 알리라는 서술어가 먼저 나와버렸어. 목적어를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는데 누가 배옷 입은 이 사람 가로로 묶을게요. 배옷 입은 이 사람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포이지사 포이한사 필기되어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포이지사랑 포이한사 이 가난한 선비의 웅대한 뜻 밑에 나가는 대장부로서의 포부 이 웅대한 뜻이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라는 도치법으로 의미 강조. 저령마가 바로 화자 자기 자신이다. 문제 해결키 갑니다. 시어에 대한 화자의 정서랑 태도, 정서 태도에다가 밑줄 우국지정과 조정의 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신의 뜻과 능력을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문제 해결키 갈 때 화자가 나라 안팎의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주자. 바로 넘어가서 71페이지. 우국지정이었어. 화자는 동쪽의 고래의 일본, 서쪽의 멧돼지의 여진족,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화전을 이렇다 할 방책, 방비를 하지 못하는 조정의 현실이 안타깝다.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조정에다가 밑줄 앞날이 어찌 될 것인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나라에 충정을 다할 것인데 저력만은 기가 처집니다. 작가 임제는 어때요? 문물을 변비했던 사람, 호방한 성격과 의로운 기상을 지녔던 인물이다. 임제가 살아가던 시기는 전란과 당쟁으로 인한 국정의 혼란이 지속되었는데 임제의 한시 중에는 우국의 이념, 굳건한 기계가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72페이지 계속 갈게요. 우국가 갈게요. 역시 우국 기정의 세트입니다. 하나도 빼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병철 쌤 범위에서는 이병철 쌤이 딱 내시고 교과서는 다 이민호 쌤이고 딱 김지성 쌤 세 부분 나뉘어지는 거에서 딱 고전 시간에 7부터 10일까지 다 주목해야 되는 작품들입니다. 한자의 뜻풀이 해석 진짜 게을리하지 마시고 다 해석하시고 막히는 부분에서의 부분들을 이제 쌤한테 해석을 요구를 하세요. 좀 빠른 속도로 했으니까. 이 작품은 작가가 광해군의 혼정을 보고 밑줄 끝자와 광해군의 혼정에다가 밑줄 이 혼탁한 정치의 고향에 돌아와서 놀랬지? 잠 깨라고. 나라의 미래를 근심하면서 지은 총 28수의 연시조. 겁나 길어. 28수의 연시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작가는 임지왜란에다가 밑줄 다 조선 후기에 비슷한 상황인 거야.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토로를 한다. 피폐해진 나라의 상황에 걱정 토로에다가 밑줄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자. 현실적 대안에다가 밑줄 하나 꺼주시고 전쟁의 실상과 우국의 마음, 당쟁에 대한 비판과 피폐해진 현실에 대한 개탄이 잘 드러나더라. 그래, 현실 비판적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우국의 정서 1수부터 들어갑니다. 학문을 후리쳤다라는 거는 반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정가를 한 거야. 과를 좀 바꿔봤어. 왜?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펜대를 들 때가 아니니까 창을 들자. 칼을 들자. 삼천검을 둘러매고 진심보국을 하려더니 진심보국에다가 동그라미 무인이 된 이유는 뭐다? 나라의 위기를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나서야지라고 하고 나서 봤더니 한 일도 화음이 없으나 눈물겨워하노라. 눈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가 빰빠밤 하고 능력을 발휘를 하려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나아갔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해낸 게 없구나. 내가 이루어낸 것이 없으니 눈물겨워하노라. 탄식과 안타까움입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 3수 갈게요.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얘밖에 전혀 없다. 의가 문물을 이대도록 더럽힌고 임지왜란의 배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의 의가 문물을 다 더럽힌 이 나쁜 일본 놈들 웬수야. 이 원수를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의 문물을 훼손시킨 일본 놈들에 대한 사자성어 2개만 좀 체크하고 가자. 절치부심에다가 밑줄 비분관계에다가 밑줄 으드드드드 이를 갈면서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분의 관계 제5수 갈게요. 도적이 오다 누가 막으리 니 막으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리적인 표현으로 막을 수가 없다. 침입해오는 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와서 아리로다. 320주에 누구누구 힘써할고 누구누구 힘써할거에다가 밑줄 대책이 없는 상황에다가 밑줄 아무리 에고에고 한들 이 인심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피폐해진 인심에 대한 개탄에다가 밑줄 왜? 지배계층이 다 도망쳤거든. 그래서 임지왜란 때 민심이 다 바닥을 쳤어. 배나 공부대답 쌀찌어서 요역대답 배 나와서 공부대답에다가 슬래시 쌀찌어서 요역의 대답에다가 다 세금을 내었던 겁니다. 배를 짜고 쌀을 찌어서 다 세금으로 내고 나니 가난해졌지 백성들이. 옷 벗은 적사들이 배고파서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에다가 밑줄 끄시고 백성들의 고통 원하는 것은요 이 뜻을 알으셔서 선해를 좀 고루고루 하소서. 선해에다가 동그라미 임금님이 나라를 좀 구조해 주시기를 선정에 대한 바람에다가 밑줄 하나 꺼주시고 선정을 바라고 있다. 제12수 갈게. 공명과 부기란 여사로 헤어두고 공명과 부기를 모두 제쳐두고 에다가 밑줄 지금 나라를 위해서라면 공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낙묘산에 대신 내 진심국사 하시거나 진심국사에다가 밑줄 지금 나라를 바쳐야 돼. 이러성 저러성 하다가 나중어이 하실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밑줄 조정 대신에 대한 불만에다가 밑줄 근데 이 조정의 대신들은 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공명과 부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야. 제19수 가자. 이렇다 오르면 쟤랑 다 그르랴. 당쟁이 지금 너무 극심해지고 있다. 당쟁에다가 밑줄 두 편으로 나뉘어졌지. 동파 싸움입니다. 탕평책이 필요한 시기예요.
성군이 준칙이 되시면 절로 말까 하노라. 임금이 하셔야 되는 거는 뭐다? 준칙이 되시면 절로 말까 하노라. 당평. 인재를 골고루 등용을 해야 되는데 당쟁에 대한 비판, 임금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 넘어갈게요. 73페이지. 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의간문물 이대로 더럽힌고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았다. 도적이 온다 한들 누가 막겠습니까? 공명과 북이란 여사로 헤어두고 공명 동그라미 북에다가 동그라미 아니만 살피고 있구나. 2층 갔었나? 엄청 힘들었겠네. 그거 갖고 왔나? 사용설명서 있나? 사용설명서. 오케이. 일이다 오르면 제라다 그르랴 라는 것으로 자신의 안위만 살피고 이쪽이다. 자신의 안위만 살피고 해다가 밑줄 그리고 당쟁 일이 오르면 제라다 그르랴 우국가의 표현상의 특징 가겠습니다. 제5수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1수랑 한식의 어조의 제1수 반복가 됐고 좀 빠르게 읽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해석을 보시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12시에 좀 맞춰줘야 된다는 급한 마음에 제11수는 개별적으로 좀 합시다. 조금 모르겠는 거는 여기 갈게요. 갈래복합. 몇 쪽이냐? 244쪽 한계사의 노스님에게 태생기후부터 먼저 나왔나? 한계사의 노스에게로 갈게. 자, 잘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마지막에 넣은 거니까 안 들어갈 리가 없겠지. 좀 꼼꼼히 잘 보자. 앞에 고전 시간에 각자 좀 잘 보시면서 질문해주세요. 감상 포인트 갑니다. 고려 중기의 문인 이규부가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을 만나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한시이다. 밑줄기자.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경험에다가 밑줄기고 이 스님만 생각하면 이제 한계령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작품에서 이규보는 얽매임을 싫어하는 자신의 자유로운 마음 때문에 평소 강원도 한계로 떠나고 싶은 바람을 지니고 있었어. 밑줄기자. 강원도 한계로 떠나고 싶은 바람에다가 밑줄. 왜? 내 마음은 자유인이거든. 자유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노스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노스님이 머무는 여감에 방문을 해서 함께 술을 한번 마셔봤거든. 밑줄기자. 술을 마시고 대화에다가 밑줄. 노스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밑줄기자. 몹시 즐거워에다가 밑줄 한계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정도에다가 밑줄 난 됐어 이제 노스님이 있으니까. 작품의 원 제목은 뭐라고 생각하자? 방한계 준호 각사려 이렇게 갑니다. 그 뜻은 뭐다? 한계사의 주지 스님이 머무는 여관을 방문을 하여서 참요자의 시에 운자를 사용해서 시를 써서 그에게 주었다. 오케이. 참요자는 중국 북송 때의 승려 도장으로 소동파의 절친한 것이었고 소동파와 시분을 주고받으면서 오래 우정을 나누었다. 이규보는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을 만나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과거 소동파와 고장이 나누었던 우정을 떠올렸던 것이다. 이쪽이다. 소동파와 고장이 나누었던 우정에다가 밑줄 그만큼 좋았다. 한계사에서 온 노스님을 만나서 즐거웠던 한때에 대한 한시입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나올 것 같거든요. 잘 보자. 안개 같고 구름 같은 내 마음 안개에다가 동그라미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다 유동적이지. 이쪽이다. 잡히지 않고 한 곳에 머물지 않는 특성에다가 밑줄 그만큼 나는 어때? 안개와 구름의 내 마음은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야. 밑줄기자. 얽매이지 않는 나의 정신에다가 밑줄 한 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내 마음 하늘에 논이라서 옥세장 금자물쇠 옥세장에다가 마이너스 금자물쇠에다가 마이너스 이러한 억압들도 나를 잡아두지 못하네. 나는 자유인. 나 평소에 원결을 본받아서 지향하는 삶의 태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욕심을 잊고 은일지사로 살아갔던 원결을 본받아서 한계로 떠나고 싶어. 한계에다가 네모박스 내가 지향하는 공간이야. 이 한계령의 강원도 고개 한계로 떠나서 허랑한 서생이라고 불리고 싶었었는데 허랑한 서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착실하지 못하면서 와 진짜 신선이구만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말이야. 나의 소망이 있었지. 강원도 한계로 떠나서 살고 싶은 나의 마음은 뭐야? 자유인이니까. 한계사 스님을 내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 한계사 노스님, 한계사의 스님에다가 동그라미 우연히 여기서 만났다. 즐거워서 눈썹 펴고 함께 웃었다. 웃누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분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 노스님과 함께 말이야. 남은 술 한 잔이야 참선에 방해될까? 술 한 잔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에이 스님 뭐 이 한 잔 가지고 참선에 방해되겠습니까? 밑줄 끌까? 방해될까라는 의문의 형식에다가 밑줄 술을 마시는 즐거움에다가 밑줄 건조하는 거야. 한 잔 더 해도 됩니다. 그 말솜씨 시원한 바람 같아서 더욱 좋아나.
그러니 스님이 고방하신 거야. 에이 뭐 이거 한 잔 더 한다고 참선에 방해되겠어. 오늘 너무 규보 선생과 함께 즐거우니 또 한 잔 하세. 말솜씨가 시원시원한 바람 같아서 비유적인 표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스님의 말솜씨가요 너무너무 시원한 바람 같다. 즐거웠다라는 거야. 함께 있으니까요 해지는 줄도 몰랐어요. 해지는 줄 몰랐던 해에다가 밑줄 그만큼 즐거워서 십리길 푸른 안개 저녁빛을 재촉합니다. 한계사에서 온 스님이랑 만나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 밑줄 그자 푸른 안개 저녁빛을 재촉한 해에다가 밑줄 한순간에 시간이 훅 지나간 거야. 오 너무 좋았던 시간.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도 더 푸르니까. 스님의 눈빛을 한계보다 더 푸르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치법에다가 밑줄 그만큼 이거 하나 강조해줄게. 심정변화 체크해줘. 노스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한계령으로 가고 싶은 그 허랑한 서생이라고 불리고 싶었던 그 소망 있지? 이제 괜찮아. 스님이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심정에 변화가 생겼다. 이제는 내가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럼 옆에 문제 해결키 보고 갈게요. 비교적 짧은 시인데요. 다양한 수사법을 적절히 사용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보조관념에서 안개랑 구름, 자유로운 정신, 이규보의 정신입니다. 이규보의 자유로운 정신에다가 밑줄 옥새장과 금자물쇠는 억압과 구속이었어. 시원한 바람은 한계사 스님의 말솜씨. 의문형의 형식은 뭐라고 얘기했지? 참선에 방해되겠어. 의문의 형식으로 한계사 스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즐거움이다. 도치법은 마지막에 다시는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겠네? 뭐 때문에? 스님의 눈빛이 더 푸르니까. 한계사의 스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한계에 대한 그리움을 잊었다. 이쪽이다. 한계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된 사자의 심리 변화에다가 밑줄 허랑한 서생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그 욕구가 이제 잠재워졌구나. 욕구가 잠재워졌구나. 한계사의 노스님에 대한 시상 전개 화자의 심리 갑니다. 뒷부분에서는 정신의 자유에다가 밑줄 안개와 구름으로 나타냈어. 적고 싶으면 적어볼까? 안개 구름. 그래서 한계로 가서 그리움, 한계로 가고 싶은 소망 옆에다 뭐라고? 허랑한 서생이라고 좀 적어봐봐. 허랑한 서생이 되고 싶었는데 한계사에 온 스님, 노스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 너무 의미 있었던 즐거운 경험으로 결핍에 해소됐다. 한계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된 결핍의 해소 밑에다가 뭐라고? 심정 변화 하나 적어줘. 심정 변화. 머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꼼꼼히 다시 소화사로 갑니다. 소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오동꽃이야. 오동꽃. 소화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오동꽃 하얀 꽃을 얘기합니다. 문제 해결키 먼저 보고 가자. 꿈에 나오는 담장을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 꿈속에서 오경부가 옆에 문제 해결키부터 먼저 보고 갈게. 지은 새 집에 담장을 세우는 것을 글쓴이는 오경부의 혼이 타향에 머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꿈속에서 자신이 오경부에게 담장을 세우지 말 것을 권유한 것은 혼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뜻하는 밑줄이자 혼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뜻하는 에다가 밑줄. 그래서 감상 포인트부터 나중에 부분 나오면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조선 후기 문인이자 서화가인 이인상이 인상에다가 동그라미 친구 오경보가 죽었어. 오경보의 동그라미 죽음을 애도에다가 밑줄. 이건 한문, 산문입니다. 왜 죽었냐면 오경보는 영주 때 문과에 급제를 해서 정원벼슬을 했던 오찬이었는데 경보는 그의 자입니다. 자, 인사는 오찬이 대과에 장원급제를 하자 바로 그에게 임금에게 직언을 하는 충신이 되라고 조언을 했어. 밑줄이자 직언하는 충신에다가 밑줄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거지. 오찬은 이인상의 이런 충고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해 정원 벼슬이 내려지자마자 신임 사화에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영조의 분노를 사버렸던 거야. 함경남도 삼수구 기양을 가서 넉 달 만에 그곳에서 하직을 했습니다. 왜? 병을 얻어서. 이인상은 오찬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에 입춘날에 작고한 오찬의 꿈을 꾸고 난 후에 오찬의 꿈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찬의 넋을 그리면서 서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걱정이 되었어. 밑줄 끄자. 서울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가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 글을 지었대요. 작품의 제목은 소하입니다. 흰꽃 밑줄 한번 꺼주시죠. 이인상이 오찬의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보았던 이 오동꽃이 소하야. 오동꽃에다가 동그라미도 하나 쳐주시고 이 글에서 글쓴이는 오찬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떠올리는 한편 생전에 오찬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밑줄 끝자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일에다가 밑줄 무슨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는지 한번 찾아봐봐. 미안한 마음 꿈속에서 오찬을 만난 일 오찬의 혼이 서울집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 밑줄 서울의 집으로 돌아와라 왜 돌아오지를 못하는고.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감정을 매우 절제하거든요. 절제 표현에다가 밑줄 그시고
소중한 것의 죽음이 가져다준 충격과 슬픔을 쉽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컸다. 하지만 이러한 절제된 감정 표현이 되레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잘 전달해주는 것이 반문, 산문, 이거 기억해줘. 반문, 산문 갑니다. 오경고가 자신이 올린 상소 때문에 북쪽으로 기항을 가게 되었어. 시시비비를 밝히라고. 임금님한테 직언을 하는 중신이 되라는 나의 권유 때문에 나는 설성에 있었고 이윤지는 단양에 있었으므로 송별을 하지 못했어. 기항을 갈 때. 인사도 못했네. 송별에다가 X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소화사에서는 내용일치 문제 쪼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경보가 편지로 적소의 일을 알려왔는데 적소에다가 밑줄 그시고 유배지로 간다라는 일을 알려왔는데 기양사리로 가는데 나는 미쳐 써서 붙이지를 못했어. 아이고 어디 가니? 그 말이 몹시 처량하고 괴로웠다. 나에게 두보의 전후 출세시를 서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거 꼭 체크해야 돼. 서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뭐를? 두보의 출세시를 말이야. 그런데 나는 미처 붙이지를 못했어. 부탁한 일을 들어주지 못했어. 붙이지 못했다에 나비줄 것이고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윤지가 쓴 이별시를 보게 됐는데 마치 경보를 사별하기라도 한 듯이 지화가 처량하고 괴로워서 이 때문에 그만 마음이 놀라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으며 밑줄이자 글씨 또한 써서 붙이지 못했다에다가 밑줄 계속 슬퍼하기만 하고 경보한테는 전하지를 않고 있어. 친구의 죽음이 그렇게 애도가 된다. 친구가 걱정이 된다. 뭘 해야 되는데 행동은 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어. 어느 날 나는 호련히 꿈속에서 경보를 만나서 서로 손을 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에다가 밑줄 그시고 죽기 전에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 이런 거 쪼잔한 내용이지 괜찮지 않아요? 얼마 있다가 경보가 북쪽 변방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죽었다는 소식에다가 밑줄 무조건 내용일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은 본문으로 한 번만 돌아오세요. 경보를 만나서 꿈속에서 통곡을 했는데 그 뒤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는 경보에 넋이 객지에서 떠돌까가 염려가 되어서 밑줄에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에다가 밑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봐봐. 초원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또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제일 핵심은 뭐야? 계속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부탁을 한 거를 붙이지 못했고요. 글씨 또한 써서 붙이지를 못했고요. 초원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글을 쓸 수가 없었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런 내용일치 문제가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오경보의 죽음에서 비롯한 깊은 슬픔, 타양에서 세상을 하직한 오경보의 혼이 객지에서 떠돌지를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염려. 그래서 뭐다? 초원사를 지어서 애도를 해주면 되잖아. 혼을 부르는 시를 지으면 되잖아. 근데 슬퍼서 못 썼대. 입춘일에 입자일 나는 꿈에 윤지와 함께 어느 방에 이르렀는데 윤지와 함께에다가 밑줄 그시고 꿈속에서 윤지랑 같이 어느 방에 이르렀는데 텅 비어있는 방이 특이했어. 윤지는 내게 오동꽃을 먹어보라고 하였다. 꽃이 달달하니까 꽃잎이 어떻는지 묘사합시다. 희고 보슬은 붉어서 흡사 목련 같은데 향기가 입안에 가득해서 정신이 송연하였습니다. 호련히 꿈속에 또 누가 나타났어? 경보가 나타났어. 두 번째 꿈에도 경보가 나타났어. 경보가 곁에 보였는데 한창 집을 짓고 있었던 거야. 동쪽에는 보관, 서쪽에는 북방을 두었고요. 향기나는 꽃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나무들이 서로 어리어 비쳤으니 흡사 경보의 산천재나 옥경루같이 그렇게 그럴싸한 좋은 집을 짓고 있었어. 산천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옥경루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옥경보 서재와 누각의 이름입니다. 오경부의 서재와 누각의 이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네 집을 지가 서울 북촌에서 지냈던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았어. 이거 하나 잘 체크해. 경보의 산천재나 옥경루와 같은 집을 꿈속에서 경보가 짓고 있었어. 경보는 말을 하기를 동서양실 사이의 모퉁이를 따라서 담장을 세워서 깊고 그윽한 속에 꽃과 나무들이 은은히 비치게 가면 집이 빛날 거외다. 오 밑줄 끄자. 담장을 세워에다가 밑줄 끄시고 꽃과 나무에다가 밑줄 이러면 집이 빛날 것이다. 꽃과 나무를 담장을 세워서 이렇게 막 심어놓자. 내가 그대는 형제가 없어서 항상 외롭게 지내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경보의 형도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관사를 둬서 그대의 친척과 친구들을 거처하게 하되 동서로 볼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가운데를 막지 말구려라고 했더니 윤지는 내 말에 찬성을 했고 경보는 빙그레에 미소를 머금은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다가 밑줄 두 번째 꿈에는 이윤지랑 함께 있는데 이윤지가 나에게 오동꽃을 먹어보라고 했어. 향기가 퍼지는 꽃을 먹고 있는데 곁에 경보가 뭘 하고 있었다? 집을 짓고 있었어. 마치 그 서울 북촌에 있던 산천재나 옥경루와 같은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대고 또 내가 인상이 훈수를 뒀지. 야, 너 외롭잖아. 그러니까
그대의 친척과 친구들을 거처하게 하되 동서를 서로 바라볼 수 있게 가운데는 막지 말아봐봐 내고 권유를 했어. 근데 오경보는 뭐야?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글에 웃음을 지었어. 깨어나서 생각해보니까 담장을 세운다는 것은 그 뜻이 상서롭지 못했다. 부무간에 말이야. 부무에다가 동그라미 예사로움이 아니야. 이 유명의 구분이 없고 유명의 구분이 없고에다가 밑줄 저승과 이승의 구분이 없이 영원히 친구가 친구인 것이야. 당실 사이에 가로막지 않고 동서로 환히 통하게 하여에다가 밑줄 끄시고 담장을 세워서 가로막지 말고 통하게 하여서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듯 밑줄 끄자.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듯에다가 밑줄 어떻게 해야 돼? 담장 없애고 혼백이 오고 가야지. 혼백이 오고 가에다가 밑줄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몽조가 아닐까. 몽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글쓴이는 자신의 꿈이 길한 꿈에다가 밑줄 그시고 몽조인 것 같다. 하물며 양기는 입춘날에 성대하게 떨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양기, 좋은 기운은 입춘날에 부화하고 일어나는 것이니 경고의 혼이 나에게 현몽을 하여서 현몽 꿈에서 나타나서 밑줄 긋자. 남쪽으로 온 것은 타양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서울의 집으로 돌아와라 라는 강구의 마음입니다. 넘어가서요. 문제 풀면서 쌤이랑 정리합시다. 꼭 쌤이 준 마지막에 자료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엑기스 자료는 꼭 수능 특강 풀어보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소환사에 나타난 글쓴이의 심리 변화 가자. 유배지에서 억울하게 죽은 오경보의 혼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경보를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경보의 혼이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암시하는 기란 꿈이다. 밑줄 끄자.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암시하는 기란 꿈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몽조. 글쓴이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일문단에서 글쓴이는 오경보의 죽음에서 비롯한 깊은 슬픔을 밑줄 끄자. 감정절제에다가 밑줄 계속해서 글을 쓰지 못했다. 오경보를 위해서 해주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 뭐뭐 했는지 송별하지 못했고 유배로 갈 때도 송별을 못했었어. 그리고 두보시를 써봐라 라는 거에 대해서 미처 붙이지를 못했어. 글씨 또한 써서 붙이지를 못했어. 너무 슬퍼서 초원사를 지어주고 싶었는데 초원사에 글도 쓸 수가 없었어. 다 못했다. 그래서 글쓴이는 못했다 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미안함에다가 밑줄 그리고 더 깊어지는 슬픔의 감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일치 문제에서의 의미 문제니까 반드시 문제 풀어보셔야 되는 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찰밥 너무 쉽지만 그냥 읽으면서 핵심된 소재의 이야기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년이 된 글쓴이가 찰밥을 통해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진한 사랑, 찰밥에다가 하트, 그 사랑을 오늘날 회상을 합니다. 회상에다가 밑줄 어린 시절 가난한 생활 속에서 글쓴이의 어머니는 소풍 때마다 자식을 위해서 정성껏 찰밥을 마련해 주셨어. 엄청 가난하지만 이것만큼은 해주시려고 늘늘 노력하셨던 거야. 정성 어린 찰밥은 어린 글쓴이에게 커다란 격려와 힘이 되었다. 커다란 격려와 힘에다가 밑줄 그 경험을 소중히 여겨서 글쓴이는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소풍이나 등산을 할 일이 있으면 다른 거를 챙기는 게 아니라 김밥이나 사이다나 과일을 챙기는 게 아니라 늘 찰밥이야.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들놀이가 약속이 있어서 평소처럼 찰밥을 준비해서 새벽에 문을 나섰는데 말이야. 과거에 소풍 때마다 찰밥을 싸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리게 돼.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제는 세상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 풍수지탄 하나 적고 갈까? 이제는 세상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에다가 밑줄 끄시고 풍수지탄 적어주셨으면 나올 것 같은데 체크할게 나중에 필기. 아울러서 어머니가 기대하셨던 성공과는 거리가 먼 밑줄 끄자. 성공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삶에다가 밑줄 어머니 미안해요. 성공 못했어요. 내가 수학교 때 원족이라는 이 소풍을 가게 되면 여러 아이들은 과자랑 과실이랑 사이다 등을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이 견대의 가방에다가 뿌듯하게 넣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모여들어. 나는 항상 그러지가 못했다에다가 밑줄 가난해서 견대조차는 나는 없었어. 찰밥을 있잖아 책보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따라가야 했었어. 어머니는 새벽같이 숯불을 피워가면서 찰밥을 지어 싸주시고 과자 X, 사과 X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던 거야. 어머니는 가난한 삶에도 있잖아 다른 여축은 못해도 내 원족대를 생각을 하고 고사쌀에서 밑줄기자 고사쌀에서 찹쌀을 떠두시는 것에다가 밑줄 그시고 야 어머니가 이것만큼은 각별하게 여축을 다른 거는 여축할 수가 없어. 다른 거는 저장을 못 해주지만 여축에 저장이 안 되지만 어머니께서 꼭 하셨던 건 뭐야? 고사쌀에서 내 찹쌀만큼은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거야. 미리 준비 이게 핵심. 나는 이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을 아는 까닭에
과자 X, 사과 X 이런 거 넘어다 보지도 않았다는 거에서 위축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해줘. 위축되지 않았던 애다가 밑줄. 왜? 엄마가 너무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직 어머니의 정성 어린 찰밥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과자나 사과를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어. 이것을 메고 문을 나설 때 장래에 대한 자부 밑줄 거. 장래에 대한 자부에다가 밑줄. 남다른 야망에다가 밑줄. 푸른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씩씩하게 걸었다라는 거는 성공하겠습니다 어머니 라는 포부가 있었던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는 야망이 있었던 거야. 말하자면 이 어머니의 애정의 선물 뭡니까? 찰밥이요. 어린 나에게 커다란 격려와 힘이었던 거지. 격려와 힘에다가 밑줄 빼시고 제대로 된 교육이다 그지?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소풍이나 등산을 하려면 을의 찰밥을 마련하는 것이 한 전례가 되고 습성이 된 셈이다. 오늘도 친구들과 들놀이를 약속한 까닭에 이제 연관성의 소재인 거야. 늘 내 전례에다가 밑줄 하나 끌래, 습성에다가 밑줄 하나 끌래. 그거 뭐야? 예로부터 나는 늘 야외로 놀러를 가게 되면 찰밥을 챙기는 것이 습성이 된 것이야. 글쓴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소풍이나 등산을 할 때 찰밥을 준비하는 이유는 뭐다? 어머니의 격려와 힘이 소중한 추억이 나를 늘 자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불러일으키는 마음인 거야. 오늘도 친구들과 있잖아. 놀러를 가는데 찰밥을 싸서 손에 들고 나섰는데 밥을 들고 태를 내려서면서 문득 구원문 쪽을 둘러봤지.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다가 밑줄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다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환영, 그리움에다가 밑줄. 안개처럼 사라졌어. 슬픈 일이야. 손에 밥은 들려있건만 어머니가 없다. 밑줄이다. 어머니가 없다에다가 밑줄. 이런 게 풍수지탄이야. 어머니는 새벽녘에 손수 숯불을 불어가면서 찰밥을 싸주고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 아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얻으셨던가? 밑줄이다. 무엇을 얻으셨던가에다가 밑줄. 자문자다. 왜? 기대하셨던 출세나 성공과 거리가 먼에다가 밑줄. 죄송한 마음이지. 후회의 한. 매일매일 그래도 당신 아들만이 무엇인가 남다른 출세를 하리라고 믿고 그의 구차한 여생을 한 줄기의 희망으로 살아왔건만 그의 아들은 좀처럼 출세를 하지 않았다. 밑줄이다. 그의 아들은 좀처럼 출세하지 않았다 해다가 밑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고만 있지 아니했던가에다가 밑줄. 어머니의 기대와는 어긋난 것이 저의 삶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뭐라고? 먼 길을 떠나던 그 순간에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웃음을 보이려 했다. 나는 너의 성공을 못 보고 가지만 너는 이 다음에 꼭 크게 성공해야 한다. 그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모르지. 생각하면 슬픈 일이야. 끝끝내 아들의 성공을 믿었던 그 어머니. 그 아들도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감격의 어린 눈으로 대답했었어. 어머니 꼭 성공할게요. 사실 그는 야망에 차있던 청년이었으니까. 야망에 차있던 청년에다가 밑줄. 환상에 사로잡히어서 멍하니 섰던 나는 갑자기 시계를 들여다본다.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야. 밑줄이자. 다시 현실로 돌아옴에다가 밑줄. 어머니의 임종 순간으로 한영을 본 것으로 어머니의 임종 순간까지 과거 해상으로 갔거든. 어머니에 관한 추억으로 해상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아침 6시 반이니까 만날 시간이야. 7시 40분까지 불광동 종점으로 모이기로 한 약속이니까 어서 나서야지. 여명에다가 밑줄. 진짜 새벽에 준비해서 하늘은 훤히 밝아오고 서글서글한 바람에 옷깃으로 기어든다. 나서는 문을 나서면서 나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백수에다가 밑줄. 흰머리예요. 50이라는 나이에 성취한 것이 없네요 어머니. 11살 때 메고 가던 그 밥을 손에 들고 소년시대의 기분으로 문을 나서는 사나이에다가 동그라미. 사나이, 청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신을 좀 객관화시키는 거야. 너무 주관적으로 몰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라고 얘기하잖아. 소년시대의 기분으로 문을 나서는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나이라는 거에서 좀 객관적이야. 어머니, 야망에 찼던 어머니의 아들은 이제 찰밥을 안고 흰 터럭에 바람을 날리며 흰 터럭을 바람에 날린다. 흰머리. 손등으로 굵은 눈물을 닦습니다. 굵은 눈물에다가 밑줄. 오늘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야? 찰밥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찰밥의 내용 구조 보시죠. 찰밥은 어렵지 않겠지만 뭔가 세트를 구성을 할 거는 같습니다. 찰밥을 싸서 새벽에 집을 나섰다. 소풍 때마다 찰밥을 마련해 주셨던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격려와 힘이었다. 현재는 찰밥을 입고 찰밥은 있는데 어머니는 안 계셔. 이런 게 뭐라고? 풍수지탈이야. 그래서 시조가 100% 맞아떨어지는 게 있거든. 이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는 안 계신다라는 너무 비슷한 시조가 있어서 그런 걸 이제 막판에 딱 시간 적게 해서 총정리 때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뭘 하는 거죠? 총정리예요. 그래서 고전 시간에 너무 빨리 했는데 조금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는 거에 쌤이 총정리 때 다시 핵심을 짚어줄 테니까 1등 문제를 좀 보세요. 너무 시간이 오버가 될까봐 앞에 부분을 너무 빨리 밟은 것 같네. 시간이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총정리할 때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찰밥만 입고 어머니는 안 계신 상황에서 그리운 마음, 풍수지탄의 어머니의 환영. 이게 딱 정확하게 좀 맞아떨어진다. 시조 한 편이랑. 과거 현재에서 자식의 성공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에다가 밑줄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것까지 다 나갔니? 김진성 쌤도? 예, 오케이. 찰밥은 두 가지 찰밥을 중심 소재로 하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글쓴이가 11살 소년일 때 원족을 가는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 주셨던 찰밥. 다른 하나는 지금 나이 50이 된 중년이 된 글쓴이가 소풍이나 등산을 할 때마다 싸가는 이제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세상의 찰밥. 두 가지 찰밥을 비교하는 문제도 얼마든지 괜찮지. 글쓴이는 친구들과 들놀이를 약속할 때 지금 손에 들려있는 찰밥을 보면서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찰밥을 떠올리고 자신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어머니를 추억합니다. 아울러 자식에게 어머니가 품으셨던 기대와 희망과는 거리가 멀었던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해서 괴한을 느낀다. 성공을 못해서. 그래서 이거 기억해. 연상의 소재로서 이런 거는 총정리 때 한 번씩 더 얘기할게. 채생기호를 해야 되거든. 너무 중요해. 채생기호는. 자, 풍수지탁 오늘 좀 마치고 나서 쌤한테 필기를 보여주시면요. 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 총정리를 해야 될지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궁금하다. 외부 지문 내신다라고 하셨어. 외부 지문 낼 수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야 아니면 냈다라고 얘기를 확정을 하셨어. 아직 아무 말씀 없으셔서 힌트 되는 이야기는 없으셔서 외부 지문 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그럼 외부 지문 낼 수 있는 거지, 그지? 교과서만 외부 지문이야? 이거는 얘기 안 하셨어. 아 그럼 이민호스 그 시험 범위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왜? 너 나한테 얘기해봐봐. 그러면 외부 지문은 교과서 파트에서는 외부 지문이 확실히 나온다라는 이야기네. 오케이. 채생기호 갑니다. 채생 동보라미 남자 주인공 기우는 기이한 만남. 조선 후기인 여기 있는데 나도 갈 때 마셔라. 조선 후기인 문인이 이영기가 지은 야담으로 소설적 야담이야. 야담인데 야담계 소설이야. 몰락해가는 양반 계급을 대표하는 채생의 아버지와 성공한 중인 계급을 대표하는 김영을 등장시켜서 그 대조적인 생활 전경과 인물의 성격,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시대 상황에서의 계급을 잘 나누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몰락해가는 양반 계급에다가 밑줄 채생 아버지에다가 동그라미, 성공한 중인 계급에다가 밑줄 김영에다가 동그라미. 사고방식의 가치관이 달라. 이 가치관이 드러나는 대사가 있으니 그걸 짚으셔야 됩니다. 대조적인 생활 전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는 꼬라지들 말이야. 인물의 성격과 심리에다가 밑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회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채생 기후는 채생의 기이한 만남이라는 제목 들어갑니다. 남녀의 기이한 만남, 몰락 양반과 성공한 중인의 대조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정경. 전체 줄거리 일단 한번 볼게. 조선 영조 때 숭례문 밖에 말리연, 채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 채생에다가 동그라미, 가난한 선비에다가 밑줄. 그의 아버지는 몰락한 양반이야. 몰락한 양반에다가 밑줄.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채생을 엄하게 가르쳤어. 엄하게 가르쳤다에다가 밑줄. 한식을 앞둔 어느 날 말이야.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성묘를 하러 가는 길에다가 밑줄. 납치가 돼. 납치에다가 밑줄. 청춘 가부와 비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청춘 가부와 비밀 결혼에다가 밑줄. 누가 계획한 일이지? 김영. 채생의 아버지 몰래 소실로 맞이한 청춘 가부는 역관이자 큰 부자 김영의 외동딸이었어. 김영은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신랑이 죽어서 가부가 되어서 이 가부가 되어버린 딸의 처지가 너무나 애처로워 딸을 재혼시키고자 새벽에 하인들을 거리로 내보내 처음 만나는 젊은 남자를 강제로 데려오게 했는데 납치. 우연하게도 그 대상이 채생이었던 거야. 기이한 만남이지. 채생의 아버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경로를 합니다. 경로에다가 밑줄. 아들은 혼쭐을 내고 김영을 불러서 꾸짖는데 채생의 아버지가 몹시 흥분한 것과 달리 김영은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야. 침착한 태도에다가 밑줄. 채생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두 집안 사이에 인연을 끊기로 한다. 인연을 끊기로에다가 밑줄. 누가 원했던 거야? 채생의 아버지가 원해서. 그러나 세모
이제 작업을 해. 김영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태생의 집안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편하지 않게 도와주면서 시종일관 사려 깊은 태도, 능수능란한 대처 능력,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며 태생의 아버지의 고집을 차츰차츰 꺾어 마침내 김영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만들지. 김영의 슬기롭고 교묘한 계획이 순조롭게 실행됨에 따라서 김영에 따른 채생 집안의 며느리로 시댁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고, 채생은 김영의 물질적 지원에 힘입어서 과거 공부에만 전념을 하게 되었더니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을 하여 공명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니, 이때 사람들의 이제 가치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사람들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물질적 안정이 필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기반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되지라는 거에 실용적 사고방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게요.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느냐라고 급히 물으시고, 또 정성스레 재개하고 제사를 지냈는지 물었다. 제사에다가 밑줄, 산소가 어떻냐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거 다 뭐야? 유교 집착입니다. 채생이 자세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 공부하라, 즉 글 공부하라에다가 밑줄, 훈육에다가 밑줄 쪼아든다.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를 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의 집에 가 있는 거야. 김노인의 집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그날 밤을 잊지 못해.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에다가 밑줄, 혹독한 훈육에다가 밑줄, 결혼한 아들이 아내랑 함께 자는 날까지 지정을 했다.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니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부서진부터 가로 여시고요.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왔고, 부들자리와 삼배 이불에는 벼룩이 들끓었다. 극심한 가난에다가 밑줄 끄시고 묘사 하나 적어주죠. 아내의 외양묘사, 아내는 밑에다가 외양묘사라고 적어야 돼. 나무 비녀에다가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낀 얼굴이 삐쩍 말라서 뾰족해 보여. 볼품없는 행색에다가 밑줄. 아내가 일어나서 채생을 맞이했으나 서방에 오셨습니까?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밑줄자.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에다가 밑줄. 아내와 말 한마디도 나누지를 않았어. 마음이 달라졌음에다가 밑줄. 변심. 채생의 생각은 오직 김노인의 집에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에 있을 뿐,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지. 그리하여서 채생은 원진의 시 한 구절이 속으로 읊조려집니다.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아버지가 허락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 다시는 만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약간 낙담하는 거지. 훗날의 만남이 기약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에서 이 시 한 구절 너무너무 중요하다. 넓은 바다에다가 동그라미, 강물에다가 동그라미, 무산에다가 동그라미,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네. 다른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무산을 동그라미를 칠 게 아니네.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네 라는 거에서 다른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데 매우 미안합니다. 다른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시험에 나오겠죠. 문맥 다시 한번 보자. 무산에다가 쳐야 되는 거 맞다. 무산을 보고 나니까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네 라는 거에서 무산 동그라미, 다른 구름 동그라미. 미안해. 바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쌤이 너무 마음이 바쁘네. 무산 동그라미, 다른 구름 동그라미.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 신세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짧은 한숨과 긴 탄식 속에 몸을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종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서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생각하기를 밑줄 끄자. 아내가 새벽에 먼저 일어나 생각하기를 에다가 밑줄 끄시고 눈치를 챘어. 이런 거는 여자가 제일 먼저 촉이 좋으니까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술이 좋아서 늘 다정하게 대해주셨는데 다정에다가 밑줄 변심이 된 거야. 성묘 다녀온 뒤로는 문득 냉담에다가 밑줄 끄시고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서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구나. 아내는 채생의 안색과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었어. 그러다가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지.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거야. 가득 차에다가 밑줄. 의심이 차츰 구름처럼 피어올라서 의심이 구름처럼 비유적 표현이지 조사를 해보자. 몰래 주머니 안을 열어봤더니 과연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들어있고 그 속에는 부시와 부싯돌이 들어있고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있었던 거야. 은하에다가 밑줄. 이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아내는 몹시 화가 나서 주머니 안에 든 물건을 자리 위에 버려놓고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기다렸어. 딱 증거를 올려놓은 거지. 얼마 뒤에 채생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면서 들어오기를, 엄하게 꾸짖으며에다가 밑줄 끄시고 늦잠과 공부하라는 이야기야. 학업의 게으른 모습에다가 밑줄. 학업의 게으른 모습 때문에 꾸짖는 것이지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는 것 때문에 꾸짖는 거 아니야. 선후관계 내용일지언지 괜찮더라. 이 녀석아 아직까지 잠을 자면 어느 겨를에 글 한자를 읽겠느냐. 문을 열고 질책을 하자 채생은 놀라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눈을 돌려서 방을 살피다가 문득 자리 위에 있는 작은 주머니가 들킨 거야. 작은 주머니에다가 동그라미 해괴한 일이다 싶어서 채생은 그물 안에 넣어서 대들보에 매달고 힘을 다해서 매질을 했습니다. 매질에다가 밑줄 끝이다. 고급스러운 물건이 있는 아들을 의심을 해서 이제 매질을 하면서 문초를 하는 거지. 채생은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일일이 다시 실토를 해서 납치당해서요 좋은 집에 가서 어떤 여자랑 하룻밤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한층 더 경로를 하여서 길길이 뛰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하인을 시켜서 김영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김영을 불러오게 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부분 별표 셋. 김영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서 재상이나 학사라 할지라도 앉아서 불러볼 수가 없는 인물이야. 삼성회장 정도가 되는 거야. 하물며 일개 학구가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불러올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 이거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서술자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적지? 서술자 개입이라고 좀 적어줘. 심부름꾼을 보낸다고 불러올 수가 있겠어? 라는 거는 사회적 지위가 김영이 재력으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생의 아버지 정도의 학구가 어떻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렇게 분별 없이 행동을 할 수 있겠어? 라는 거에 비판의 목소리야. 서술자 개입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에 이게 뭐야? 김영의 목적이라고 적어줘. 김영의 목적. 김영의 목적은 딸을 시집 보내야 돼. 모욕을 감수를 하고 당장 말을 달려서 채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와, 당장 말을 달려갔다라는 것으로 밑줄 끄자. 이렇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감히 나를 불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감성적이지 않아. 채생의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었다.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었다에다가 밑줄. 하지만 경직된 태도로 감정적 반응의 채생의 모습. 서로 대비되는 태도를 좀 기억해줘. 그대는 얘를 무너뜨리고 딸의 운분을 도와서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다. 대체 왜 그런 거요? 김영이 말하기를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대개 아드님을 만났으니 사위를 고르는 수레 비유적 표현 괜찮네 그지? 우연히도 너의 아들이 선택이 되었으니 피차간의 불행은 이루다 말할 수도 없다. 요리도 별로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두 집안이 평안하지 않냐. 이쪽이다.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에다가 밑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 밑줄이다. 두 집안이 서로 다툴 필요가 없는 이유에다가 밑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평안하니까 입 다물자.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남의 흠을 소리 높여서 드러낼 것 담장 밖에 들리게 할래? 밑줄이다. 남의 흠을 소리 높여서 드러낼 것까지 없지 않겠소이까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조용히 하라는 거야. 체면을 중시하는 채생의 아버지의 딱 그걸 내면을 간파를 한 거지. 이거 밑줄 긋고 가야 돼. 채생의 아버지가 체면을 중시한다는 점을 간파에다가 밑줄. 그러니 더 이상 체면을 훼손하지 말고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하게 입을 다물 수 있게 뭐를 그 남의 흠을 소리 높여서 드러낼 것 없지 않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생의 아버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밑줄이다.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에다가 밑줄.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에서 채생의 아버지가 진짜 뭐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야? 밑에다가 체면 중시라고 한 번만 더 적어줘. 채생의 아버지는 워낙 이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딱 입이 다물어지는 거야. 김영은 즉시 떠나면서 말하기를 앞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사십시다 라고 인연을 끊었어. 자, 근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하는 행동이지 채생의 아버지를 자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밑줄이다. 자극하지 않음으로써에다가 밑줄. 후일을 도모하는 거야. 밑줄 끄자. 갈등 상황을 모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중에 채생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따뜻한 인정과 물질적 원조로 다 베풀어주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실현을 합니다. 일단은 뭐 했다는 거야? 헤어지는 거야. 일단은 인연을 끊고 갈등 상황을 모면을 하고 자극을 하지 않고 나중에 도모를 하는 겁니다. 김영은 채생 집안이 곤란에 처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어서 채생의 아버지와 한심을 얻었습니다. 설득의 전략이 단계적이었구나. 단계적인 설득의 전략에다가 밑줄. 김영이 자신의 딸을 채생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진짜 단념한 게 아니야.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사십시다 라고 딱 단념을 하고 진짜 인연을 끄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전략에서는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연을 끊는 척 했던 거야. 그러면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도와주며 채생 아버지와 환심을 얻어서 자신의 딸이 채생 집안의 드디어 며느리가 됐어. 목적 달성.
이후에 커다란 새집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를 모셔오게 하자 채생의 어머니는 새집에서 지내고자 하나 왜? 자존심 때문에 밑줄기자 아버지는 새집에서 살기를 거부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체면과 명분을 과도하게 중시에다가 밑줄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작은 집을 지킬 테니 작은 집에다가 네오박스 새 집과 작은 집을 비교하자. 그러자 어머니는 좋은 날에 택해서 이사를 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밑줄 끌게요. 채생의 아버지가 보이는 신령과 태도가 아내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다 밑줄 끄시고 하나도 안타까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아버지가 때때로 가서 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 앞에 나와서 맞이합니다. 채생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거지. 절하고 좌우에서 에어싸고 곧장 별당으로 모셔서 들어가고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와서 별당이 네모박스 아버지의 공간이야. 아버지가 간혹 와서 머물 수 있는 별당이라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에는 책이 가득하고 섬돌에는 화초가 우거졌어. 아버지가 한심히 좋아하는 책도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앞에 그득해서 물 흐르듯이 분부에 응하는 거야. 들어가서 아내를 만나니까 아내의 처소도 별당과 마찬가지야. 해가 지도록 앉았다 누웠다 하노라니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잖아. 밑줄 그자 마음이 흔들림에다가 밑줄 태도 변화 물질적 풍요에 마음이 흔들렸어. 결국 억지로 집에 돌아오며 무너져가는 두억한의 초라한 집이 언제나 그렇듯 쓸쓸하기만 했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지. 별표 셋. 명분과 체면 중시에서 인간적 욕구에 대한 긍정으로 생각의 변화. 너무 중요합니다. 내적 갈등을 했다가 인간적 욕구를 긍정하기 시작한다. 넘어가자.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겠니? 손가락 한 번 튕길 만큼의 짧은 시간에 불가를 한데 내가 이리 고생을 자처하면서 살아서 무얼 팔고 생각이 바뀌었어. 급히 채생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 대사 중요해. 크게 별표. 나 홀로 빈집에 살면서 네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르게 하는 게 도리어 폐가 되는구나. 밑줄이야. 도리어 폐에다가 밑줄 핑계는 뭐야? 가족 배려. 또 가족이 따로 사는 늙음하게 어려운 노릇이다라는 것으로 밑줄이자. 몸의 안락함을 선택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핑계입니다. 새 집에서 단란하게 함께 지내고 싶은데 어떠냐? 채생이 매우 기뻐하면서 좋다. 아버지는 그날로 옮겨서 모친도 다른 말이 없어 기쁨이 100배나 컸다. 김영은 서울 근교의 비옥한 딸 1,000묘를 채생에게 주었다라는 것에서 어마어마한 땅의 크기겠죠. 채생은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힘썼다. 이게 포인트야. 과거 공부에만 힘썼다에다가 밑줄. 채생이 가난해서 자유로워지자 학업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입신양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밑줄 하나 꺼놓을래. 위에 올라가면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 필요 조건이 뭐다? 물질적 능력과 조건이 중시되던 조선 후기의 세태에다가 밑줄 물질적인 안정이 있어야지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과거 급제 세상의 공명을 떨치면서 마침내 벼슬이 판서까지 이르게 되었고 금상직이 초에 기사의 신하로서 임금의 두터운 은혜까지 입었다. 앞부분 좀 다시 가볼래? 122페이지. 이거는 100% 시험에 나오지 않겠니? 문제 해결기에 선명한 대비에다가 밑줄 끄시고 괴로운 채생의 심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간이 대조적으로 묘사 부서진 창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뚫어진 처마 벼룩이 들끓는 이불자리랑 삼배 이불 향기로운 교감과 즐거움이 있었던 김노인의 집 문제 해결기에 이것도 진짜 100% 나올 것 같아. 채생이 읊었던 무슨 시? 원진의 시한 구절에서 함축적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김영집에서 그의 어여쁜 딸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아내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것으로 변심. 애초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렸어. 애초에는 너무 사랑했어. 다정했지만 성묘 다녀오고 난 뒤에 누구를 만나고 난 후에 김영의 딸을 만나고 난 후에 마음이 변했던 거야. 아내가 초라하게 보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채생이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넓은 바다 그러니 강물이 너무 하찮아 보여.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무산을 보고 났더니 어떻게 돼버린 거야? 이 구름은 구름이 아니야. 다른 구름은 누구다? 채생의 아내.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 서술자 개입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서술자 개입도 한번 시험에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파란색 글씨들은 한 번씩만 잘 봐주시고 단계적인 설득의 전략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니 잠시만. 새집에 대해서 채생 아버지가 보였던 심리의 변화는 명분과 체면을 중시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 그런데 사이사이에서의 갈등, 명분과 체면과 인간적 욕구 사이에서 인간적 욕구를 긍정하게 되었다. 124페이지 간조 조선 후기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채생 집안에 관한 채생 아버지의 엄격한 자식 분유 인연을 맺게 되었다. 채생의 아버지가 채생을 꾸짖고 김영에게 항의를 했다. 채생 집안이 공경할 때마다 도움을 주어서 채생의 아버지가 마음을 열었다. 모든 일이 김영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과거급제와 입신양명까지 채생이 이루게 되더라. 125페이지 가치관의 차이 시험에 나오겠지. 채생의 아버지와 김영의 성격에서 채생의 서사는 채생의 아버지와 김영 사이의 갈등을 기본 축으로 하여 진행이 됩니다.
두 사람은 신분과 의식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 때문에 채생과 김영의 청산가부 외동딸의 혼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극단적인 견해차를 보였지. 둘 사이의 견해차는 이야기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포섭되는 방향으로 좁혀지지 김영의 시종 능수능란하게 구사한 관계적 설득 전략 때문에 가능했다.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태도의 관계적 설득 김영이 보여줍니다. 채생의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 포섭을 당했다. 와 쏟으면 큰일 날 뻔했지. 포섭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김영의 생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식의 전환, 신분은 양반, 중인, 역강, 빈민 이런 거 다 보시고 이거 가치관은 이거 별표 하나 쳐주실래요? 체면과 명분, 유교적 윤리. 유교적 윤리 너무 중시 여기니까 산소는 어떻든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했냐, 제사 잘 지냈냐라고 얘기하잖아. 체면과 명분, 유교적 윤리. 김영은 어때? 개인적인 자유랑 행복, 그러니까 가부가 된 딸을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현실적인 융통성과 합리성까지. 그래서 타자와의 갈등의 대처 방식,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상대방을 비난을 한다라는 거에서 너무 경직되고 감정적이지. 하지만 김영은 어때? 단계적인 해소의 설득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것도 기억해줘.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다 거기서 거기에 이야기들이겠지만, 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를 해보자. 자 너무 빨리 끝낸 이유가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초조했었거든요. 근데 고전 시가 10번, 11번 겁나 중요하거든요. 한자어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는 거에서 질문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꼭 푸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수능특강 문제 있죠. 수능특강은 반드시 푸셔야 되고 김보기출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교과서 문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김보기출 문제가 딱 적절하게 해결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신함정기 봉산탈출 시조세편 앞에 나간 거 있지. 그거 다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다 공부하고 난 후에 테스트용으로 김보기출은 딱 쓰기가 적절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의 이 책만큼은 다 좀 OX 퀴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문제 괜찮으니까 이것도 뭐 오류 있고 이렇게 하면 쌤이랑 이제 잡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얘 보고 김보기출 교과서 하고 서정갈래 서사갈래 그 패드에 담아가지고 열심히 외우는데 거기 안에 거의 다 담겨져 있지만 본문 내용을 안 읽고 표만 외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문 내용의 글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정갈래의 흐름 읽으면서 그 표랑 같이 비교하면서 나중에 그 표를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본문 내용을 읽으시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교과서를 서사갈래의 흐름이라 이거를 영상